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재정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보면 돈보다 더 강력하게 결과를 좌우하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40대 초반의 어 씨는 철저한 계산 끝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생활비는 월 220만 원 정도면 충분했고 배당 수익과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한 파이어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 이 말 속에는 은퇴 이후 무너진 정서와 삶의 균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생활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하루의 리듬이 사라졌고 역할과 목적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정서가 재정적 불안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마음은 불안했고 불안은 다시 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금액을 준비하고 은퇴한 B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월 250만 원 정도의 지출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자신에게 새로운 일과 역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걷기 모임을 이끌었고 오후에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솔직히 지금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 불안을 잡아줍니다. B 씨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재정적 상황은 어 씨와 거의 같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이어족의 성공률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는 바로 일상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역할입니다. 이 구조가 있는 사람은 작은 불안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는 사람은 재정적 안전망이 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공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시간의 흐름이 자동으로 구조화됩니다. 출근, 회의, 퇴근, 약속 같은 일상의 반복이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면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시간을 잘못 다루면 불안이 시작되고 불안이 쌓이면 의미를 잃고 의미를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은퇴자들의 실제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하루가 너무 비어있다.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파이어족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이 아무리 단단해도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 파이어족의 성공을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재정 외 일상의 구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유지되는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반대로 이 감각을 잃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과 공허 속에 흔들립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돈보다 하루를 먼저 설계하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지, 어떤 활동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인지가 결국 재정보다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돈은 불안을 줄여주지만 의미는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의 성공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재정 계획이 완벽해도 삶의 구조가 없다면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일상의 구조가 있다면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빠른 은퇴를 준비하며 직장을 떠난 뒤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재정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이어족의 삶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재정은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파이어족의 성공률을 결정하는 더 본질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구조와 나의 역할이라는 심리적 기반이다.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파이어족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벽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다. 직장에서 벗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줄어들며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정서적 흔들림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불안을 만들어낸다. 실제 사례를 보자. 철저한 준비 끝에 39의 나이에 파이어족을 선언한 어씨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은퇴 준비를 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했고 생활비 예산을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했고 잠재적 리스크까지 분석했다. 하지만 은퇴 후 반년이 지나자 그는 밤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은퇴한 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자유로움이 즐거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은 분명 많아지지만 그 시간은 막상 자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공허로 바뀌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그는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이 은퇴 후에도 어떤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B씨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역시 충분한 자산을 준비했고 장기적인 지출 계산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점은 은퇴 후의 일상을 어떻게 설계할지 더 깊이 고민했다는 점이다. 그는 은퇴하기 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을 미리 탐색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했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는 바쁜 일상이 유지되었고 사회적 연결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일상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두 사람은 재정적으로는 거의 같았고 나이도 비슷했지만 일상의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안정성을 극명하게 갈랐다.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은퇴 후 적응의 핵심은 바로 시간의 구조화이다. 직장 생활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안정적인 패턴을 부여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고 업무 목표가 주어지고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며 성취와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 과정 전체가 우리의 정서적 균형을 지탱하는 구조적 틀이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면 이 틀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데 있다. 은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시간이 무너졌다는 표현이다. 시간이 무너지면 하루의 균형이 흔들리고 하루가 흔들리면 정서가 흔들린다. 정서가 흔들리면 판단도 흐려지고 재정에 대한 불안도 치솟는다. 결국 의도치 않게 조기 은퇴의 계획을 다시 뒤엎는 상황이 발생한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문장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인정과 역할이 주어지는 공간이다. 이 기능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재정적 자유가 주는 즐거움은 짧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통은 길다. 파이어족의 삶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역할감이다. 내가 오늘 어떤 역할로 존재하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삶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역할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재정적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있고 자신이 속한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할감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불안이 찾아온다. 은퇴 후 불안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 역할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재정은 숫자이고 숫자는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은 감정이고 관계이며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 그래서 재정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이 역할이 바로 파이어족의 성공률을 결정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연결, 일상의 루틴, 기여감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 요소들이 갖춰진 사람은 재정적 변동에도 견딜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파이어족 준비는 자산 목표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은퇴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 시작될 매일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은퇴의 성패가 갈린다. 이 영역은 복잡하지만 동시에 가장 개인적이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학습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나의 시간을 구조화하고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며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느냐는 점이다. 파이어족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 목표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자주 본다. 얼마를 모을지, 몇 년을 더 일할지, 어떤 자산 배분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열정적으로 토론한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 질문이 빠진 파이어 계획은 불완전하다. 재정은 통제할 수 있지만 삶의 구조는 통제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파이어족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돈이 준비됐다는 이유만으로 삶도 준비됐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이제 우리는 파이어족의 성공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구조와 일상의 역할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다. 이 기반이 갖춰지면 은퇴 후의 삶은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 기반이 부족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은 불안과 공허 속에서 흔들린다. 결국 파이어족 성공률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견고함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파이어족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돈보다 하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하루가 잡히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재정적 판단도 안정적이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나를 지탱하는 일상을 얼마나 잘 설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파이어족이 되고자 한다면 자산의 크기만 계산하지 말고 나의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 어떤 역할을 유지하며 살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단순한 생존이 아닌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꿀 것이다.